바쁘다 바빠 국내 정치 그래도 휴가도 갈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기자로 태어난 죄로 오늘도 쉼없이 이곳에 와서 방금 전까지 전화로 취재를 하던 장윤성 기자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화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도대체 누구야? 전화를 안 끊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요 끝나고 바로 또 통화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도 휴가도 좀 가고 싶고 좀 놀고도 싶은데. 정세가 그러니까요. 전혀 상황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통신조회 같은 거 당하고 하루하루 뻥뻥 네, 하루하루 뭔가 있어요.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이게 어제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영석 이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광복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광복회가 제일 세게 싸우고 계신 가장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올해 88 되신 이종찬 회장께서 제일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간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 정신에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얘기를 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김형석 교수는 뉴라이트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핵심만 추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19년 3.1절에 거족적인 그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상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임시헌장을 만들고 임시헌법 만들고 정부 형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쭉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싹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조선이 망했고 나라가 없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는 일본의 국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 그러니까 건국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 남한 따로 북한 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건국이다. 건국절이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네요. 태케묵은 바로 그 옛날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이런 거 이명박 정부 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주장을 계속 이어가던 분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혈통을 이어가는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할 수가 있겠냐.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광복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분이 했던 발언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국부 논쟁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승만도 김구도 둘 다 건국의 아버지로 하자. 굳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도 내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 정부 수립을 한 거지. 나라는 예전부터 있었고 다만 우리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하고 주권을 빼앗긴 것이지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런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보훈부에서는 이분이 뉴라이트 하는데 뉴라이트 아니고 임시정부도 인정하고 건국절도 인정하고 그런 분이다. 아니 근데 임정도 인정하고 건국절도 인정하면 정체성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기자회견하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현대판 밀정이 있다. 밀정이요? 밀정. 영화 밀정 보셨죠? 영화 밀정이요? 밀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구한말 때 독립운동 할 때도 친일파들의 그 밀정들이 결국 독립운동가들 죽이고 이런 고발하고 밀고하고 이 다 밀정 때문에 문제가 우당 선생도 그때 그 밀정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뉴라이트 하는데 무슨 뉴라이트냐? 이 사람들 친일족이다. 친일족. 친일족. 네, 친일파, 친일족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유구한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독립기념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8년 건국기념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그냥 묵고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가처분도 낼 거고 고소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소송도 진행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8의 예, 노인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 이른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과거의 행태들을 비호하고 예. 여전히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일본 편에 서서 우리 역사를 소위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비로 내려치고 계시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를 좀 넘나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원래 진보라기보다는 민주당 쪽에 보수죠, 보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고 이제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있다가 제가 어렸을 때 종로구에 살았는데 네. 그때 국회의원이 이종찬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이종찬 정치인 또 하셨죠. 국회의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도 하고 안기부장. 안기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념을 좀 따지기가 어려운 분인데 네. 게다가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기자회견을 보니까 후손이죠. 예. 이 새로 선임된 독립기념관장 말고 소위 말해서 좀 사상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대거 지원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번에 좀 논란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게 맞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역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보훈부의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류 전형하고 면접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쭉 봤어요. 어떤 분들이 임원이 됐는지 다 독립운동 후손이거나 아니면 독립운동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거나 아니면 저널리스트거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시고 그 독립기념관 이사회 활동을 하시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처음이에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고 추천되고 이런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김구 선생님의 장손인 김진 선생 그리고 한국 광복군 출신이면서 다부동 전투에 참여했던 김국주 장군의 자제분 이런 분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싹 다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들을 임명을 했냐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황국 신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예. 그리고 일제의 국권 침탈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가 결국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소위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독립기념관 임원의 이사로 할 수가 있냐. 이거 도대체가 언어 도단이고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일제 때 우리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자였다. 예.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식민지 근대화로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철도도 깔아주고 도로도 놓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입각해서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실패했던 그런 인사들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거 심각하다라고 지금 비분관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다 꿰뚫어 보시는 장윤선 기자께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때는 좌파도 하고 우파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 좌익 계열도 있고 우익 계열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뭐 김구, 여운형, 뭐 박헌영 그래가지고 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왜 유독 보수 쪽에서 항상 이 친일 뭐 이런 논란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게 별로 거의 없거든요. 왜 보수에서만 이런 게 맨날 나오나요?
글쎄,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 마이크만 없다면 제가 세게 그래요? 세게 얘기하면 안 돼. 얘기를 세게 얘기하면은 우리 다 잘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게 그 독재와 만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어디와 만납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박정희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승만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친일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원과 뿌리가 앞서 그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하신 대로 친일족이다 무슨 뉴라이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친일의 잔재와 친일의 뿌리가 대한민국 보수 어느 곳에는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고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가 때로는 왜 저렇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홍보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실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전번 기업들로부터 반드시 배상금을 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방식을 통해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분들께 피해 지원금을 줘야 되는 이런 해결이 해법인가라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들이 전혀 억셉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합의를 하는 거야. 이 합의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도 보수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일본 그것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주장하는 일본의 평화 세력과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극우 편에서 아베주의자들 편에서 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느냐.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뿌리를 쭉 역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과거 그네들의 핵심 정치인들의 친일 행적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계열에서는 이제 반미 논란 뭐 이런 게 있다라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친일 논란이 이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근데 모든 보수 인사가 다 친일 논란이 있는 건 아니고 보수 중에서도 뭐 친일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좀 시간이 나중에 허락이 된다면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진짜 구별해야 될 거 보수 참칭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진짜 보수인 거죠. 민족주의고 보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역사의 뿌리가 뭐고 우리 민족적 근원이 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국익의 관점에서 이게 진짜 보수인 것이죠. 근데 일제히 협력하고 일제 과거의 망언들을 미화시키고 마치 대한민국의 뿌리를 독립운동의 역사를 뿌리채 흔드는 이런 사람들은 보수주의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저는 기회주의. 알겠습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야당 반응을 좀 볼게요. 지난 5일에 이정원 의원 그리고 광복회 이해석 이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런 임명은 철회해라라는 요구를 한 게 사실이고요. 오늘은 독립기념 그러니까 항일운동의 그 자제분들이신 독립기념관 이사도 맡고 있는 한병도 권칠승 두 의원이 오늘은 이사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독립기념관 이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지금 이사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계열의 김형석 신임 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뭐 입장은 본인들이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종찬 광복회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곧 공식화할 방침이고 김영석 관장에 대한 규탄 성명도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실은 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 두 국회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만두고 말 일은 아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1982년 전두환 신군부 때 국민들 그 성금 모아가지고 세운 게 독립기념관이에요. 원래 86년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그 이듬해 87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뉴라이트 계열 친일 계열의 인사들이 관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이라면 저는 민주당이 특히 이제 독립운동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맞서서 싸워서 끝까지 인명철회의 꼭지를 따는 게 정치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지 여기에서 이사 사퇴하고 말아버릴 일은 아니다. 예.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이종찬 광복회장 얘기대로 실제로 그 뉴라이트 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건국 그 기념관을 만드는 것에 동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앞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신임 네. 원장에 이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네. 이분이 됐는데 이분도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렇습니다. 낙성대 책을 연구소. 써서 낙성대 연구소 그래서 이분도 이제 뉴라이트 계열이고 역시 뭐 이제 강제징용도 없었다. 그리고 위안부도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아니죠. 자발적으로 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예. 그런 분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광복회 이제 인사들이 또 가가지고 항의 시위하고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요즘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또 관련된 소식 하나 이제 전해드릴게요. 사도광산 네. 이게 지금 진위 논쟁 그리고 굴욕 외교 논쟁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6일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변서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서에 적혀 있었는데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화는 일본 측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외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일본이 받아들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일본이 받아들여서 전시될 거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굴욕 외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왜 동의를 해준 거냐 이 와중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과거의 그 문화유산 세계유산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도 기록을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가 독일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강제동원의 역사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류가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의 그 문화유산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도광산에서 있었던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갔던 1,5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을 남기지도 않는데 그냥 문화유산,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베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도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베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본인들의 잘못된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베가 만든 말이에요. 네. 이 말을 우리 정부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1896년 2차 대전 때 사도광산을 인수한 다음에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라서 조선인들을 강제 노동해서 그 기록도 다 나와 있는데 예. 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심지어 사도광산 중심에서 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4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저 사진을 봤는데 기가 막혔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임시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강제동원이라는 내용의 강제자는 있지도 않고 그냥 생활상 그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정도만 전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본에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정말 우리 외교관들 맞냐, 우리 외교부 맞냐, 어느 나라 외교부냐,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과정을 따져보면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를 되려면은 그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 사도광산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강제징용 역사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표기를 하거나 네. 뭐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은 일본 측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찬성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1개 나라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게 인류가 기억해야 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럼 다음에 결정하죠라고 미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와중에도 그냥 동의를 해주고 길을 터줬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도광산 이전에 갑자기 군함도요. 군함도. 네. 군함도가 그 문화유산에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를 강제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또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명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광산 협상을 할 때 사실은 군함도도 전시실을 네. 원래 거기 앞에다 짓기로 했는데 1000km 떨어진 도쿄에다 지어서 이게 논란이 문제가 됐고 됐었죠. 그래서 같이 이것도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관대해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옹졸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왜 네. 그런다고 그러면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진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라도 만나게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왜 이렇게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는 물컵 반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나.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이 라디오 출연해서 좀 혼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국주의고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고통을 안겨준 나라여서 일체의 협상이나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전후의 일본은 평화헌법도 만들고 군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가려고 했었으나 아베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선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꼭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하셔서 꼭 물어보셨으면 기대해 반드시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전문 장윤성 기자와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